미국의 한 유명 대학에서는 교수가 한국 학생에게 했던 질문이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 교수는 한국 학생에게 왜 이 학교에 진학을 했느냐, 그 학생이 자, 이게 한국 문화의 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심리코칭 전문가 정글입니다. 올 여름 세계인들의 축제인 2024년 파리 올림픽이 개막을 앞두고 있죠. 오늘 심리시네마로 담아볼 이야기는 수많은 시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전과 열정으로 큰 감동을 자아냈던 영화 국가대표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였기 때문에 더욱 유명했었기도 했고요. 실제 주인공이 다시 재조명되기도 했었죠. 주인공 차은태는 한국에 있는 친엄마를 찾기 위해서, 그리고 또 누군가는 가족의 안위를 위해서, 또 누군가는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기 위해서 각자의 소망들을 담고 있습니다. 국가대표 영화의 첫 장면은 차은태가 3천만 원이라는 금액으로 입양을 보내지게 되었죠. 그 이후에 자신의 엄마를 찾게 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1953년에 처음 해외 입양이 이루어졌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전쟁과도 굉장히 많았고, 지금은 경제적인 성장도 많이 이루었고 국민 소득도 굉장히 높아진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입양 4위를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부분은 뭐냐면, 사실 심리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리사랑이라는 부분은 사실 없다고 해요. 우리가 사실 문화적으로 내리사랑이라는 단어가 존재하기 때문에 자식에 대한 사랑이 온전하게 전해진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내 자식을 평생도록 정말 사랑하고 양육하겠어 라고 마음먹은 태도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사실 실제로도 유명인들이 입양하는 사례들이 하나씩 보고되고 있죠. 차인표 신혜라 부부가 아이를 입양한 것을 공개했었죠. 근데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가 이 모성애 부성애를 만드는 것 같아요. 자, 이것만으로도 비춰봤을 때 부성애나 모성애가 사실은 본능적으로 타고 태어난 게 아니라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생겨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해한다면 조금 더 입양에 대한 마인드도 더 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은태가 친부모를 찾는 방송에 나왔을 때 여동생은 지금 외국인과 결혼해서 잘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까지만 해도 관객들이 바라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웅성거리기 시작을 했어요. 이유를 봤더니 그 여동생이 흑인과 결혼한 사진을 본 거예요. 사실 인종차별이라는 게 남들과 다르다는 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에서 인종차별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요즘에 유행하는 성격 유형 분석도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에 교훈을 두고 있는데, 좀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리고 또 특정한 어떤 유형이라고 해서 좀 비하하거나 아니면 좀 놀림감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웠어요. 최하위 성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환호받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이유는 최하위 성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구가 벌떡 일어나서 내가 해냈다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내가 잘했다! 내가 잘했어!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봉구는 스키 자체를 너무나 좋아했고 내가 해냈다는 것에 대해서 환호하고 있거든요. 이 장면은 제가 스포츠 선수들을 코칭하면서도 정말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부분들인데요. 이제 결과에 치중되게 되면 긴장하거나 불안하거나 아니면 자책하는 장면으로 끝나게 되더라고요. 자, 근데 과정에 대한 것을 생각하고 거기에 하나하나씩 집중해 나가다 보면은 결국 결과는 나오게 되어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과정을 어떻게 즐기고 집중하느냐입니다. 영화에서 차은태가 자신의 뿌리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데, 차은태는 미국인도 아니고 한국인도 아닌 그런 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이 어떤지를 찾아나가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에게는 소속감이라는 기본 욕구가 있기 때문에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을 때 안정감을 느끼고 나의 정체성을 더 성립해 나갈 수가 있는데요. 차은태는 미국 생활을 하면서도 인종차별을 당해왔고 한국에 와서도 한국인이 아닌 대우를 많이 받았었죠. 차은태가 처음에는 어머니를 찾기 위한 장면들이 나오기도 하지만 나를 버린 고국에 대한 증오심, 그리고 왜 나를 입양 보낼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들이 조금 많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하죠. 나를 버린 나라에 내가 왜 국가대표를 하느냐.
그리고 또 중요한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경기를 마치고 귀국했을 때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엄마에게 처음에는 나 굉장히 잘 자랐으니까 지금 행복하니까 엄마도 날 버린 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지 말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인터뷰 내용을 솔직하게 바꾸겠다 라고 얘기하면서 날 왜 버렸냐고, 왜 입양 보냈냐고 솔직한 심경을 드러내면서 울음을 터뜨리는 장면들이 나왔었는데요. 나 왜 버렸냐고. 당신 정말 나쁘다고. 나 그 말 하려고 나 그렇게 찾아 헤맸었어요. 조금만 기다려. 무조건 기다리고 있어. 무조건 기다리고 있어. 저는 이 장면을 굉장히 중요하게 봤던 게 처음에는 나를 버린 고부에 대한 원망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지 못했던 것에서 이제는 점점 자신을 찾아가고 정체성을 성립해 나갔기 때문에 치유의 과정이 이루어진 거라고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은태의 솔직 과감한 심경들을 인터뷰에서 이야기할 수 있었다고 봤어요. 자, 심리학에서는 우리가 어릴 적 경험했던 무의식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귀소 본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치 연어가 강을 거슬러서 다시 고향을 찾아오듯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가 더 한국적인 입맛을 찾게 된다든지 아니면 어릴 적 했던 어떤 취향들을 찾아 나간다든지 하는 것들이 이런 귀소 본능 때문인데요. 자신의 무의식에 쌓여져 있던 어떤 추억들을 쫓아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영화에서 한 인물인 마제복은 자신이 굉장히 편안한 길이 놓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원하는 길을 찾아 나서게 되는데요. 이는 아마도 자신의 자아 정체성을 찾아 나가려고 하는 몸부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 양육 문제를 짚어볼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한데요. 우리라는 단어가 굉장히 강조되다 보니까 부모가 자식을 소유한 것처럼 양육 방식들이 문제가 되고 있죠. 미국의 한 유명 대학에서는 교수가 한국 학생에게 했던 질문이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 교수는 한국 학생에게 왜 이 학교에 진학을 했느냐? 그 학생이 부모님이 원해서라는 답변을 했죠. 그 교수도 매우 놀랐고 주변에 있던 학생들도 모두 놀랐습니다. 이게 한국 문화의 현실입니다. 우리라는 좋은 특성은 살리지만 개개인의 인격을 존중해주는 방식은 꼭 우리가 살려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국가대표라는 영화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도전을 하면서 사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것을 짚어볼 수 있습니다. 스포츠에서는 늘 신기록이라는 게 세워지는데 사실 이 신기록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 기록을 세울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누군가가 신기록을 세우고 나면 아 이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그 성적을 능가하는 실력들이 많이 나오게 되죠. 이렇듯이 늘 도전하는 힘이 우리를 항상 더 발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스포츠에 그토록 열광하는가? 인간의 몸으로 항상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기 때문에 열광할 수밖에 없죠. 국가대표라는 것은 나를 대신해서 그리고 나라를 대신해서 대표로 나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노력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결과론적인 것만 이야기하지 않고 그들의 숨은 노력에 대해서도 항상 박수를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가오는 2024 파리올림픽 출전하는 모든 선수분들 후회 없는 경기 하시길 간절히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정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